안녕하세요. 역곡 1동, 2동, 춘희동, 도당동, 원미 1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광내경 의원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렇게 순서가 좀 바뀌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 죄송하고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구두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장성철 의원님께서 채무와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또 그렇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발 채무와 관련된 저의 생각과 질문을 함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발 채무가 좋다 나쁘다에 대한 부분은 모두가 너무나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우발적으로 생긴다는 무슨 일이라면 다 두렵고 어떤 무서운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과 결과에 대한 부분을 예측하지 못한 채로 나타날까 봐가 두려운 겁니다. 우발 채무가 나쁘다 틀리다의 뭐 그런 맥락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저는 이 문제는 우리의 약속의 문제가 분명히 선재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7월에 그 뜨겁던 여름에 우리 도시공사에 대한 출자금 1,000억 원이 결정됐었습니다. 역곡지구에 300억, 그리고 대장지구에 700억, 그렇게 해서 도합 1,000억의 출자금을 통해서 도시공사는 공사채를 발행하여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이 자본금을 출자된 자본금을 활용하여 공세차를 발행하고 그 개발 사업을 초석을 다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여기 장한식 국장님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2023년 3월에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 또다시 한번 우리 채무보증이행금을 채무를 빌리기 위해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채무를 빌리기 위해서 동의안이 또 올라왔습니다. 634억 올라왔죠. 분명히 2019년 7월에 부천 도시공사와 부서에서는 어떤 약속을 했냐면요. 절대 다시는 시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시에 부담이 되는 부분으로 보다는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이 1,000억의 자본금으로 분명하게 만들겠다는 게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2023년 3월에 재정문화위원회에 올라온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은 약속을 불이행하는 지점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8대 의회와 9대 의회와 그런 히스토리의 전반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과정에서 이 채무에 대한 보증 이행을 해야 된다는 시의 긴급한 상황으로 한다면 누구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이율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이율을 지적한다면 당연히 금리가 낮은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시의 입장에서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결국 그 부분 때문에 우발 채무라는 것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도시공사가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큰 도시공사로서의 그 기능을 하려면 시의 의존력은 제로로 만들어야지 맞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출자금은 출자금대로 받고 또 뭐 돈을 빌려야 될 때 되면 또 시에다 의존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분명히 시에서 634억이 금리가 3%이고 산업은행은 4.6%에서 1.6%가 연 10억 정도가 더 추가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스스로 자생적으로 그 개발 사업으로 번 돈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도록 해야 도시공사는 성장합니다. 2026년 올해 도시공사는 그 634억의 채무 중에 일부를 약 400억 정도를 갚아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안 갚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도시공사의 사정과 여러 가지들을 살펴보면 분명히 또 다른 채무와 또 다른 부분들이 다시 양상될 거라는 염려가 되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 또 우리가 시가 보증해서 또 그때도 도와주실 건가요? 그때도 분명히 경제지역개발기금의 이율이 낮을 텐데 앞으로 지금 더 어려울 텐데 그때도 또 유리한 지점들을 이야기해서 또 도와주실 건가요? 여러분들의 선택이나 이런 정책의 결정 과정들이 우리 시에 미치는 우발적 상황의 두려움을 항상 만들어낸다는 것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발적 채무는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로 우리의 머릿속에 이 용어가 되게 선명해졌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당연히 갚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분명한 보상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했으나 결국은 갚아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634건 분명히 갚을 거라고 계약하겠지만 알 수 없거든요, 미래는요. 근데 그 보증을 또 우리가 이행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의 결정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2019년도에 결국은 집행부가 거짓말을 한 거고요. 2023년도에 경기도 우리 부천도시공사는 결국은 자생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걸 판명한 거고요. 공사체를 발행하기 위해서 3천억이라는 거대 규모를 확보한다고 1,000억을 발행하겠으면 이행해야 되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징징대서 다시 사업을 한다면 시의 존립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시의 과정에서 이행해야 될 것과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에서의 보증 잘못 썼다 망한 사람 많죠. 그냥 갚을 거니까라는 기대나 이런 부분으로는 지금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약 4천억의 지방채가 저는 매우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나. 너무 아주 선택의 여지의 단순함을 가지고 정책에 무서운 결정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에 드는 총괄적인 염려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마 도시공사가 이 돈을 올해 6월 역곡지구에 대한 뭐 선분양 그리고 대장동에 대한 일부 수익금 그리고 역곡의 분양 보상을 받으면서 했던 수익금의 일부 다 운영비로 쓰고 이제 나머지가 좀 있겠죠. 그 나머지에서 이 부분을 빌리고 또 운영비는 또 차환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어떨까요? 정말 건전한 재정과 그런 부분이 우리 시도 지방채를 해서 허덕허덕하고 있는데 도시공사까지 허덕허덕. 과연 이런 사업들을 계속 확장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부터 생각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고 앞으로 그 자금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총괄적인 고민을 이 시간에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처한 상황과 도시공사가 이 개발 사업으로 인한 그 총 수익금 그리고 앞으로 그 재무 계획 그리고 이 우발 채무에 관한 상환은 어떠한 부분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는 어떤 채무의 발생이나 그런 부분에 재정적 검토를 도시공사로부터 자료를 분명하게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외에도 과학고 지원과 해서 관련해서도 약 400억의 우발 채무가 있습니다. 시가 능력이 부족할 때는 어떠한 약속보다 우리의 상황을 명확히 알고 우리의 지원 체계에 대한 예산 지원은 어느 정도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 좀 다부지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예산이 돈 없는데 막 여기저기서 꼬아서 하는 상황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을 지원하느냐 지원하지 않느냐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드리건대 급한 마음에 먼저 계약하는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공사 상황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2025년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때 분명히 도시공사는 엄청난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에 대한 뭔가 시스템적인 전환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도시공사에 무언가 지원해주고 어떤 역할들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부여하는 역할들에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최소한의 시스템은 정비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종수 의원님께서 도시공사의 인건비 책정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지난 재문위에서 그 사업부서별 인건비 책정이 가져오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벌써 4, 5년 전에 지난 제8대 의회부터 9대 의회를 통틀어서 계속적으로 도시공사는 요청을 하고 우리 부서는 검토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아직도 답을 안 하죠. 지금 이제 해보려고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한 정도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하고자 하면 지금 당장 뭔가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부서별 15개 사업부서가 도시공사에게 위탁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개의 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전년도 기준으로 인건비와 원가를 반영해서 원가를 반영해서 인건비를 책정을 하는데, 그 다음에 오는 직급이 이 직급 정해진 인건비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 오면 이 원가 알맞지 않은 원가로 계산된 인건비로 높은 직급의 월급을 주고 부족분은 추경으로 돌리는 상황들이 계속 왕왕 발생합니다. 그리고 직급에 따른 원가를 반영할 때를 기약한다면 계속 낮은 직급으로 반영하면 낮은 원가가 되는 거고요. 높은 원가로 하면은 높은 원가가 발생돼서 그 갭 차이가 상당히 많이, 한 예를 든 겁니다. 부탁드리건대 문제의식이 생겼을 때 좀 수정할 수 있는 시간들을 단축시키고 그 문제 시스템을 주고 그 시스템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을 때 도시공사를 지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면 부서에서 부탁드리건대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됐을 때 좀 즉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계획 중이고 4년 중에도 계획 중이고 2년 전에도 계획 중이었습니다. 올해는 꼭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대수가 바뀌어서 10대 의회가 됐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초선원님께서는 또다시 그런 질문을 할 때 이제 한다고 하면 또 그 세월이 길어지겠죠.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과거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의지가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진짜 진심으로 바꾸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솔선수범해서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망가진 게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그 시스템 전환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인건비 문제들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좀 정리가 돼서 그런 불필요한 불합리한 지점들이 그 공사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일을 하도록 하는 분위기와 그거에 대한 합당한 부분으로 지적과 그런 내용들이 좀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들려오는 소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왜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지난 4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남은 4개월, 지방선거까지 4개월 남았는데 뭘 하겠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4년 동안 못한 일을 4개월에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급하게 가다가 지금 된통 문제가 생긴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4년 동안 뭐 하셨나요?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4년 동안 계속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하는 지점이 늘 같았거든요. 4년 동안 못한 일을 어떻게 4개월 동안 뭘 하시려는지, 4개월 동안 뭘 하실 건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오정군부대 뭐 하실지, 좀 어떤 상황인지, 작동군부대 뭐 하실지 어떤 상황인지, 종합운동장 뭐 하실지 어떤 상황인지, 이런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비전을 보이지 않고 계속 상동 길병원 부지 팔아서 기부 체납받고요. 상동 홈플러스 부지 받아서 기부 체납받고요. 이제 곧 있으면 또 신한일 전기해서 기부 체납받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하는 일은 다 도움을 주는데 왜 우리 시가 해야 되는 주도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아무런 비전을 내놓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전과 계획과 앞으로의 어떤 반향이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년 동안 못했던 일을 지금 해야 한다면 아마 아무도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었는지, 그 뒤에 이면에는 무슨 일들이 있는지, 계속 계약은 갱신하는데 도대체 계약 갱신에는 무슨 내용이 담아있는지, 계약 갱신에는 아무 내용이 담아있지 않죠. 협약을 연장한다고 하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약과 관련된 협약의 내용에 있어서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4년 동안 어떻게 변화가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시민들은 더 알고 싶어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시정 질문이 마지막이 아닌가 봐요. 4월 달에도 한 번 더 있다고 하네요. 저는 제가 8년 동안의 그 의정 활동 중에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다음 달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